자, 이제 시장 풀이 들어가겠습니다. 전문가 모셨고요. 불사조 리서치 이정복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불사조 리서치. 제가 아는 그 불사조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자, 일단은 시장이 요즘 계속 답보라고 해야 될까요? 네. 그런 형태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또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리스크도 있지만 이벤트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 그걸 또 호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. 전쟁이라는 변수 원래는 일어나지 않았어야지 될 사항이지만 네. 이미 벌어진 일이고 네. 한 달여 가까이 끌어오고 있고 네. 오늘 아침에는 조금 이제 완화되는 시그널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. 네. 뭐 우리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좀 줄까요? 수급이라든지.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최근에 글로벌 증시, 미 증시 이렇게 보면은 뭐 13일 연속 상승한 종목들도 있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글로벌 증시에 대한 흐름이 좋습니다.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어저께 전쟁에 대한 이런 부분들 회담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다만 좀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게 아무래도 완벽한 철수가 아니라 또 본격적으로 다시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걸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니까 네. 뭐가 맞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미국이나 이런 유럽 증시 폭락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반영이 좀 많이 됐거든요. 네.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빠질 때는 좀 덜 빠졌었어요. 그런데 오를 때는 지금 아직 못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좀 움직임이 괜찮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게 그 어제 또 미 증시에서는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오늘 좀 시총 상위주들이 조금 반등을 해주는 하루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IT하고 자동차. 네. 이쪽이 사실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죠. 네. 물론 전쟁이라는 변수는 이제 장기화 되더라도 과거 사례를 보면은 네. 뭐 약간 희석되거나 네. 중첩된 재료가 반복되면은 시장이 이제 좀 둔감해지잖아요. 네. 근데 요번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원자재에 민감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 원자재 가격 때문에 공급발 교란 네. 이것이 제일 이제 우려스럽고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네. 형태였잖아요. 근데 조금 나아진다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뒤에 들어가 보면 우리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라고 해야 될까요? 신뢰도, 네. 투명성 매번 결여가 되는데 이게 언제 참 개선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별 기업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네. 자, 에디슨 EV가 감사 의견 비적정설에 조회 공시에 들어갔고 거래 정지됐습니다. 네.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높으시고 제가 개장 전에 항상 보면은 일반 투자자분들의 관심 리스트를 쭉 보여주는데 네. 한 이틀 상간에 거의 탑에 랭크될 정도로 자, 에디슨 EV 사태는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? 좀 어제 그 차라리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딱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. 어제 장중 대량 거래가 한번 나왔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장중에 또 급등이 들어가는 바람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에디슨 EV가 낙폭과대로서 또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. 저희가 이제 약간 네. 주의를 드렸는데도 네. 분명히 매매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. 시세가 움직이니까. 거의 하한가, 시작은 하한가에서 출발해가지고 장중에 네. 플러스 18%? 그럼 이 진폭이 40%가 네, 되잖아요. 거의 코인 수준이에요. 그래서 외부 감사 수치 과정에서 지난해 개별 이익이 적자로 좀 전환이 됐거든요. 근데 4년 연속 이게 적자가 좀 발생한 상황이고 또 작년에 쌍용차를 품고 이제 전기차 기업으로 뭐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 에디슨 EV입니다. 네. 이 정도로 많이 올랐고, 근데 동사가 쌍용차 인수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. 근데 감사 의견 비적정성 이 공시 같은 경우는 회계법원의 확인을 거쳤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, 근데 거래 정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이 부분이 우리가 쌍용차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네.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. 안 그래도 노조에서 좀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좀 우리가 이 입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
뭐 우리가 아직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이 거래 정지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지 않겠나. 만약 여기 또 상장 폐지가 되게 된다면 타격이 클 것 같아요. 네. 특히 어제 최근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어제 좀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오는 바람에 네. 또 그러고 나서 바로 거래 정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에디슨 EV도 그렇고 UNI도 그렇고 네. 이 적자 기업끼리 합병을 하려고 추진했다가 자본 조달을 또 뭐 설계하고 네. 적자 기업과 적자 기업의 M&A 거기에 또 적자 회생인 쌍용차를 인수한다. 주가만 난리가 났었어요. 네, 정말 많이 올랐었어요. 그래서 최근에 또 쌍용차가 지금 여기저기 계속 인수가 여러 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좀 잘 돼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 쌍용차 자체적으로도 반대가 좀 심한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뭐 개인 투자자들의 책임입니다라고만 전가하기에는 당국의 좌시라고 해야 네. 될까? 이것도 분명히 논란이 될 것 수도 있겠어요. 네, 뭐 상장한 지 1년 반도 안 된 포인트 모바일도 지금 또 네.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. 이것도 있고. 네. 아, 이게 뭐 또 갑자기 들여다보려니까. 그 감사 의견이 네.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시기거든요. 대다수 기업들이 이번 이제는 주가 이제 네. 주총의 피크니까. 네, 마무리되는 시점에 갑자기 이렇게 되는 바람에 좀 굉장히 좀 안타깝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제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뭐 약간 이런 전쟁 이벤트들을 좀 딛고 네. 금리 이벤트라든지 네. 활력을 찾으려고 하는데 반 오르고 반 떨어졌단 말이죠. 네, 뭐 이러니까 이제 개별 기업들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죠. 자, 또 하나 이제 뭐 거리가 나왔는데 대면 진료가 확대된다고요. 거리두기 완화. 뭐 앞서도 이제 뭐 화장품, 뭐 항공, 여행 이런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는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될까요? 지금 최근에 움직임을 보니까 우리나라 이 정부 정책이 단호한 것 같습니다. 이제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2년 이상 좀 지속되면서 네. 많은 이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또 지쳤고 코로나 또 블루라고 그러죠. 네, 그리고 또 특히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큰 나라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동안 타격이 너무 심한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지원책도 나올 계획이고 또 무엇보다 그 리오프닝이 되게 됐을 경우에는 뭐 그야말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턴어라운드가 거의 확실시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. 얼마 전에 뭐 또 관리 종목이 지정되는 여행주도 있었고 또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속속이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강하다 보니까 주가 빠지지 않는 모습들, 여행주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코로나 풀리기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미 예약이 돼 있고 그래서 또 거리두기 완화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원에서 대면 진료도 가능하다. 가까운 의원이나 그래서 대면 진료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단계적인 완화 가능성 아무래도 또 인원수 제한이라든지 뭐 시간을 1시간 늦춰준다든지 뭐 강제적인 빠른 속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단계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일상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이제 정권 교체기가 돼서 이제 이 취임식이 5월 달이고 한 달 좀 넘게 남았나요? 요 내수 시장이 지금 완전히 그냥 뭐 망가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자영업 분들이 많으시고 소상공인 분들 많으신데 네. 그거를 이제 사실 미국은 또 이제 금리를 빨리 올린다고 하고 긴축에 대한 속도 우리도 같이 올리기에는 경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재정을 그래서 푸잖아요. 네. 추경 50조 원을 때에 시의적절하게 쫙 뿜어줘야 이게 동력이 될 텐데 네. 하여튼 당국이라고 자꾸 그래서 제가 그러는데 네. 당국의 책임이 좀 막중해지겠습니다. 지금 뭐 사실 증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가 좀 다른 이제 선진국 대비했을 때 좀 많이 처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. 뭔가 좀 확실한 증시 부양책이라든지 또 기업들 영업이익 나오는 거 대비했을 때는 너무나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주가의 수준이 좀 뭔가 확실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자, 또 이런 뭐 중첩된 무거운 재료들 속에서 기업들의 실적은 이제 또 1분기에
실적 시즌이 점차 네. 다가올 텐데 오늘 아침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반도체 메모리 기업의 네. 삼성이 또 실적을 잘 내놨어요. 네. 이게 또 시간에 직간접적으로는 급등 중이더라고요. 영향을 줄 것 같은데. 네. 그러니까 뭐 미국 기업들 지금 보면은 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지금 현재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또 주식 액면 분할을 하면서 주식 분할이라고. 네, 주식 분할을 하면서 뭐 또 주가가 뭔가 호재가 하나 또 나온 거죠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1분기에 70조 원의 매출을 돌파할 것이다. 또 역대 최대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. 반도체가 견인하겠죠? 네. 아무래도.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반도체 쇼티지가 지금 심한 상황, 또 전쟁까지 있는 상황,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조차 물론 뭐 영업 이익에 대한 이런 마진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.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출은 많이 나오는데 이 이익이 좀 예전보다 못하거든요. 그럼에도 네.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나 또 LG전자까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우리가 가전 쪽에서 굉장히 또 수익성이 좋고 이런 이야기들이 또 삼성전자는 나오고 있고 반도체 쪽 이쪽이 수요가 좀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예상보다 수급난이 조금 더 우리가 그 지금 반도체 쇼티지 수급난이 좀 빨리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또 우리나라 이런 삼성전자, LG전자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점유율이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진다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성장성은 여전히 있고 저평가 국면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래요. 네. 대기업들이라고 그룹사들이 보면은 네. 물론 기업 경영을 하는 네. 거니까 관리 측면에서 기업의 수익성을 이제 환경이 좀 적이 되면은 Q라고 하는 네. 판매량이 줄어들면은 프라이스를 네. 슬쩍 올리고 네. 두 가지가 같이 조절이 안 되면은 이제 CR이라고 하는 코스트 리덕션을 하죠. 네. 코스트 리덕션을 해서 만약에 수익성을 보존해서 자기들 이익을 챙겼다. 이러면 밑에 기업들 다 깎입니다. 네, 이 맞아요. 밸류체인들에 네. 엉켜 있는 그 공급 라인들은 다 수익성이 다 다운된단 말이에요. 이거는 참 또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죠. 네. 네. 한번 잘 모니터링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. 네, 네, 네. 자,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기업이 또 필요합니다. 어떤 네. 기업을 이정국 대표는 좀 보고 계신지. 저는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 방산주가 좀 떨어지면서 네. 또 이제 전쟁이 확실하게 끝난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올해 좀 우리가 집중할 섹터가 뭐 현재 리오프닝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건설 섹터라든지 네. 또 하나가 우리가 최근에 한 달간 또 작년부터 가장 핫했던 섹터가 원전이었거든요. 네네네.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탈석탄, 탈원전 한 5년 정도 지속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고, 근데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 이제 뉴스가 나와서 네. 이제 석탄 상한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이런 석탄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세, 지금 유연탄 가격이 거의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. 2020년 대비해서 한 6배 정도, 7배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시멘트 가격도 네. 같이 오르고. 그래서 시멘트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한국전력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뭐 적자가 누적되고 사상체로 있죠. 이어지고 있는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겠다라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중에 원전주는 좀 많이 올랐거든요. 네. 그래서 그저께 처음으로 전력 동맹가도 상한선에 둔다고 이제 했기 때문에 탈원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정책 수혜주를 들고 나왔습니다. 네, 어떤 기업을 보고 계시죠? 자, GS 글로벌이라는 기업인데 GS 글로벌. 네. 사실 이 기업은 매출은 한 4조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시총이 2천억. 그 영업이익률이 그 정도는 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GS 에너지, GS 계열이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산업부 인수위에서 석탄 발전 상한제를 탄력 시행을 방안을 보고하면서 어제 주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그런 상황. 그래서 뭐 최근에 발표하는 원자력 발전 가동률도 우리가 상향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최근에 중소형주에 대한 이런 원전주들이 거의 100% 이상 급등을 한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석탄 관련 정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동사의 매출의 90% 이상을 차지하는 데가
뭐 철강, 석유, 화학, 석탄, 시멘트, GS 에너지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석탄 생산량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전 세계 이 유연탄 쪽, 시멘트 원료인 유연탄 이쪽에 대한 가장 많은 비중은 사실은 호주, 그다음 러시아, 인도네시아 순인데 러시아는 이제는 더 이상 결제를 하지 않고 유럽에서도 석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러시아 쪽에서는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석탄에 대한 이런 발전,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정부 정책으로 나온 만큼 탈원전 다음에는 탈석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가 또 이 기업의 장점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2023년까지 새만금 우리가 국제산업단지에 565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. 그래서 뭐 전기버스와 특장차 이쪽 배터리팩 수입차 PDI 사업 계획까지 있는 회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또 원전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주에 대해서 좀 약간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중소형주 중에 처음으로 정책을 발표를 했었다는 거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. 네. GS 글로벌은 아무래도 종합 무역 상사 이렇게 되죠. 특히 이제 원자재 수입 유통, 원자재 중에 이제 에너지원들 많이 관련주로서 뭐 LX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이 관련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포스코 인터내셔널. 네, 맞습니다. 뭐 하여튼 GS 글로벌은 뭐 주가는 단가는 좀 싼 편인 것 같은데 시총은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이 기업이 사실 주가가 바닥에서 좀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들 관련 기업들이 지금 그저께 뉴스가 나오면서 좀 들썩들썩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다 보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바닥에서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몇 가지 이슈와 그다음에 그 포인트의 맥락으로 귀결되는 하나의 기업 GS 글로벌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.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불사조 리서치의 이정복 대표였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